이런 물결의 흐름 그저 시작일 뿐이고 더 많은 수요가 늘어올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크립토 시장이 최근 계속 지지부진하면서 뭔가 신고점을 갱신할 것처럼 말 것처럼 했지만 계속 발목을 잡았던 거 뭐였습니까? 결국에 거시경제 매크로의 요인으로 비트코인이 크게 튀어오르지 못하고 발목이 잡혔는데, 오늘 나오는 비농업 고용지수와 실업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6월부터 하반기 불장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9시 반에 있는 고용지수가 예측치를 좀 하회해주고 실업률도 만약에 올라가서 확실하게 미국의 고용시장이 이제 끼고 있고 위축되고 있다라는 시그널만 뜬다라고 하면, 최근 시장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배드 이스 굿, 나쁜 게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 금리 인하 불확실성으로 억눌려 있던 수요들이 금리 인하 생각보다 빨리 할 수 있겠네 라고 하면서 들어오면서 강력하게 또다시 신고점을 갱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트리거가 될 수 있고, 이미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불리는 닉 티미라우스 기자가 우리한테 약간 시그널을 줬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 중장기적으로 끼고 있다라는 것을 부인구직 3개월 이동평균선 지표를 언급하면서 지금 3개월 구인구직 2평이 계속적으로 꺾이고 있다. 이런 추세가 잡힌다라는 거. 중장기적으로 고용시장은 이제 꺾일 것이고, 고용시장 꺾이면 어떻게 됩니까? 연준은 이제 본격적으로 명확한 명분이 섰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원하게 시작하면서 하반기부터 유동성 공급해줄 수 있는 흐름, 이미 선제적으로 지금 금리 인하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지역들이, 국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유럽 중앙은행 ECB 같은 경우도 이번 첫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연내에 한 번 더 인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나 둘씩 금리를 인하를 시작하는 그런 지역들, 국가들이 생겨나고 있고, 지금 ECB뿐만이 아니라 캐나다, 스위스, 스웨덴까지 올해 첫 금리 인하를 시작했다. 그러면 이런 내러티브가 가속화된다라고 하면 결국에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끝판왕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산시장의 가장 중요한 트리거이자 호재가 될 텐데, 그 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라는 거. 일단 6월 FOMC에서는 한 번 더 동결하는 흐름, 그렇지만 첫 금리 인하는 9월 달에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지배적인 컨센서스다. 그렇다라고 하면 만약에 9월에 미국이 첫 금리 인하 해준다라고 하면 연내 12월 가기 전에 한 번 더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총 2번의 금리 인하 진행된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억눌려 있던 시장 살아나줄 수 있고, 대선까지 경기 부양해줄 거면 금리 시원하게 2번 내려주는 게 아마 민심을 얻고 표심을 얻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거다. 이에 따라서 헤이즈가 뭐라 그랬습니까? 바보들의 집단이라는 블로그 글을 포스팅 해주면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돌아와 가방을 싸는 이유에 대한 에세이다 하면서 시장에 유동성 공급해줄 수 있다. 그에 따라서 2017년 사이클처럼 이제 파티가 시작된다. 하반기 불장을 암시하는 내용을 올려줬고, 지금 핵심적인 헤이즈 이번 에세이의 핵심 골자는 뭡니까? 캐나다와 ECB, 유럽의 금리 인하로 시작된 중앙은행의 불꽃놀이. 불꽃놀이 뭡니까? 바보들의 또 돈찍기 놀이. 그게 이제 시작될 거고, 본격적으로 잭슨홀 심포지엄이 언제 열리냐? 8월에 열리는데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 전반적인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 멈추고 전반적으로 금리를 내리려는 국면. 지금까지 왜 힘들었냐? 지금까지는 계속 금리를 올리면서 시장에 코로나 때 엄청나게 풀렸던 유동성을 옥죄이는 느낌으로 갔다면, 이제는 점점 고용도 위축되고 소비도 위축되고 침체 흐름으로 가니까 이제는 돈 찍어주는 머니 프린터들, 중앙은행들이 나서가지고 이제 시장을 다시 살리려는 움직임, 그런 국면에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학자들 대다수는 9월에 첫 금리 인하고 올해 총 2회까지 할 수 있다는 굉장히 불리시한 컨센서스가 지배적인 상황이고, 로이터에 따르면 116명의 전문가 중 1회 이하는 33명, 2회 이상 인하는 15명이라고 하면서 대다수가 어쨌든 간에 금리 인하 많으면 2번까지 할 수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금리를 내리자마자 시장이 폭등하고 투더문가고 막 불장이 시작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금리를 인하해준다라는 건 뭡니까? 어느 정도 침체를 인정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라고 하면 침체를 인정한다라는 거는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특별 처방으로 금리를 내려주면서 돈을 공급해주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 조금 출렁임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되고, 과거 S&P 500과 금리의 추이를 한번 비교해 봤을 때 2000년대
때는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 이후부터 기술적으로 큰 조정이 난 이후에 불장이 시작됐고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금리를 내려주기 시작하니까 살짝 하락한 이후에 대상승이 펼쳐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도 물론 과거와 100% 똑같이 가는 건 아니겠지만 금리를 내려줄 때 단기적으로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꼴과 같기 때문에 흔들림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어쨌든 금리를 인하해준다는 것은 자산 시장의 호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은 조금 인지하고 가는 것과 인지 못하고 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크로 요인만 완벽하게 해소되면 크립토 시장은 너무나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 영국의 지금 암호화폐 업계 같은 경우는 지금 트래블룰, 규칙, 가이드 발행을 한다라고 하면서 기업과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한 정보 수집, 확인 및 공유하면서 명확한 규제의 틀, 딱 크립토 커런시를 정식 제도권 자산으로 인정하는 흐름을 금융 핵심지인 영국에서는 정확한 규제를 잘 구축해 나가고 있고 또 굉장히 고무적인 소식, 세계 3대 운용사 중 하나인 피델리티 같은 경우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현물 ETF FBTC는 연간 모든 ETF 유입액 중에 상위 7위 안에 들었다. 지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는 3천여 개가 넘습니다. 근데 올해 1월에 출시된 이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돌연변이가 전체 유입액 중 상위 7위 안에 들었고 피델리티 내에서는 가장 큰 유입액이 들어온 ETF가 자랑스러운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거. 여러분들이 안 와닿으실 수 있지만 이것은 엄청난 흥행과 성과라는 거. 그리고 또 1위 현물 ETF인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량은 2024년 전체 모든 S&P 500 추종 ETF부터 가장 인기 있는 ETF를 통틀어도 5번째로 높다. 블랙록이 5위, 피델리티가 7위, 3,000개가 넘는 ETF 중에 비트코인에 기반된 ETF가 이런 큰 인기를 끈다라는 거. 비트코인의 인기를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랭클린 템플턴의 CEO 제니 존슨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 ETF 채택에 또 다른 물결이 다가오고 있다. 지금은 뭐냐? 그저 시작에 불과하고 기관들이 여전히 비트코인 ETF에 대해 관망 모드에 있다. 아직도 비트코인 본격적으로 진입 안 한 기관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짜 기관 투자자들이 너도 나도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구축하고 현물 ETF 얼로케이션 하면서 배분해준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큰 수요가 들어올까. 그리고 이번 13F 포트폴리오 분기별 신고 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거진 929개의 기관이 최소 하나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배분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소식입니까? 기존에 부정적이고 회의적이었던 이 가상자산이라는 것을 전통 레거시들이 너도 나도 구성하려고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 이런 물결의 흐름. 그리고 제니 존스는 그저 900개의 기관은 시작일 뿐이고 더 많은 수요가 들어올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나스닥의 상장사들까지 일반 기업들까지 비트코인을 48곳이나 보유하고 있다. 과거부터 계속 세일러 형님이 주장했던 건 뭡니까? 올해 연말에 FASB 회계 규정 변경으로 인해서 합법적인 재무자산으로 정식 공정가치 회계가 업데이트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버크셔 해서웨이, 애플 이런 초대형 기업들, 엄청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기존에는 국채를 많이 들고 있었는데 여기에 만약에 비트코인 한 방울만 넣어준다라고 해도 엄청난 수요가 들어올 수 있다. 기관 투자자들의 이런 초대형 빅테크들과 초대형 전통 기업들까지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큰 대폭발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인 인사이트를 갖고 들여다보시면 중장기적인 방향은 거의 확정적으로 나와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더리움 2배 레버리지 선물 상품인 ETHU의 거래량이 1,500만 달러로 출시 이후에 3배나 증가했다. 그만큼 기관들이 이더리움에 대한 불리시한 관점 그리고 수요도 이번 2배 레버리지 상품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러면 이제 곧 출시될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기관들의 수요도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실제 지금 게리 겐슬러가 이번에 CNBC 방송에 나와서 이더리움 현물 ETF S1 양식 언제 승인될까요? 이런 얘기하니까 다음 단계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뭔가 승인 절차 더디게 진행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결국에 게리 겐슬러는 뭡니까? 바이든의 개, 정부의 개이기 때문에 정부 방침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 신속하게 S-1 승인해주면서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시켜줄 가능성도 우리는 배제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게리 겐슬러의 스탠스가 달라진 거 뭡니까? 과거에 가상자산에 대한 질문하면 그냥 회피하고 모른다라고 하고 답변조차 안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명확하게 S-1 시간 걸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태도가 변화했다라는 거. 지금 얼마나 게리 겐슬러가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만큼 가상자산 시장의 정치적 파워 그리고 자산 시장에서 파워는 겐슬러도 외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예인 것 같다. 그리고 프랭클린 템플턴은 추가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까지 이제 현물 ETF로 나왔지만 이 이외에 새로운 토큰들까지
내년까지 ETF로 출시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이더리움 다음 솔라나가 될 수도 있고 카르다노가 될 수도 있고 리플이 될 수도 있고 아발란체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가상자산들이 알트코인들조차 ETF로 정식 승인이 되면서 기관들이 유입될 수 있음을 지금 시사하는 것과 같다. 결국에는 뭡니까? 시간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세일러 같은 경우에 오늘 또 굉장히 상징적인 트윗을 올려줬는데, 월스트리트 저널, 세계 3대 금융 저널이라고 불리는 월스트리트 같은 경우에 원래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고 베어리시했습니다. 전통 금융 기관, 금융 언론이다 보니까 비트코인은 원래는 언급도 안 했고 비트코인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최근에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상승장에 대한 굉장히 자세한 설명을 하는 영상을 월스트리트 저널이 올렸다라는 거. 시대가 변화하고 있고 이런 곤조가 세고 고집이 센 전통 금융 언론들조차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현상을 외면할 수 없을 만큼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최근 또 굉장히 불리시한 소식들이 중동에서 많이 들리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국제결제은행인 BIS의 CBDC 프로젝트인 엠브리지의 정식 참가자로 합류한다 라고 하면서 이 프로젝트 지금 중국, 태국, 홍콩, 아랍 중앙은행들까지 합류했는데 여기에 중동의 왕인 사우디까지 참여하면서 크립토 시장과 어쨌든 블록체인 기술에 굉장히 열려있는,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또 굉장히 고무적인 소식, 팍소스 같은 경우에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데 어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냐? 중동 기반, UAE에서 발행되고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의 금융서비스 규제 당국의 규제를 받는 USDL이라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팍소스가 발행한다라는 거. 만약에 중동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한다, 시장에 친화적인 움직임 가져가겠습니까? 회의적인 움직임 가져가겠습니까? 당연히 친화적인 움직임 가져갈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중동의 오일머니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할 수 있다라는 거. 수면 아래에서는 지금 엄청난 에너지들이 계속 쌓이고 있고, 오늘 또 굉장히 큰 메가톤급 소식, 세계 3대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비트에서 갑자기 중국인들을 위한 등록 인증 기능을 개방했다. 이게 시사하는 게 뭡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전면적으로 크립토 거래를 금지시켰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바이비트에서 KYC 인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중국이 크립토 시장으로 복귀하고 귀환한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힌트를 준 것이 아닌가. 그리고 유명 크립토 분석가인 윌리오는 이것을 리트윗하면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빅딜이다 하면서, 아시아 같은 경우는 미국, 유럽보다 더 큰 시장인데 중국이 복귀한다, 잠자는 거인이 깨어날 수 있는 거. 하락장이 시작됐던 시그널도 어떤 거였습니까? 중국이 갑자기 크립토 규제하고 금지하겠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하락했는데, 안 그래도 미국 기관들 ETF로 자금이 엄청나게 수요가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또 다른 세계 G2인 중국이 다시 크립토 시장을 전면 개방한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차이나 머니까지 유입될 밑작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실험기지라고 볼 수 있는 홍콩의 증선이 대표가 비트코인이 지금 대체 자산으로서 힘을 유지하고 있다. 홍콩의 증선이 대표까지 비트코인에 불리시한 발언을 해주고 있다는 것, 중국의 복귀를 암시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시총 3조 달러까지 고공행진 계속하면서 지금 나스닥과 미국 증시 시장을 견인하면서 연일 증시 시장도 신고점 갱신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린 게 뭡니까? JP 모건에서 매력적인 전력 계약을 맺은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AI 기업들의 잠재적인 M&A 표적이다. AI 같은 경우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채굴사들을 만약에 인수해서 같이 협업을 하면 굉장히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데, 만약에 AI 기업들이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까지 M&A 해서 인수합병해서 간다라고 하면 AI라는 21세기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핵심 키워드에 이 비트코인과 크립토 시장까지 같이 껴가지고 낙수 효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AI 기업들과 이 채굴 업체들이 잘 파트너십을 맺어서 M&A를 하고 인수합병으로 간다라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크립토 시장의 호재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유입은 지금 멈출 줄 모르고 6월달 들어서 굉장히 큰 돈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근데 많은 분들이 아케천이 근데 왜 가격은 폭등 안 하고 뭔가 오를 듯 말 듯 계속 횡보할까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정확히 그런 장입니다. 한 번 더 큰 진정한 하반기 불장 전에 개미들 완전히 힘 빼놓고 완전히 지치게 해서 다 팔고 개미들이 판 물량 지금 삼키는 과정이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계속 빠지고 있다. 개인들과 다르게
기관들이나 고래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사가지고 본인들 개인 지갑이나 수탁 지갑으로 이동을 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의 비트코인 물량이 빠지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계속 횡보하면서 아직 지지부진한 것 같지만 거래소의 보유량이 급격하게 빠지고 있다는 거, 고래들이 매집하고 축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뉴스나 호재는 속일 수 있어도 온체인 데이터는 속일 수 없다. 지금 온체인 데이터상 비트코인 고래들 비율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상승했다라는 거. 이번에 또 개미들이 비트코인 지지부진하니까 물량 다 던지고 팔고 떠날 때 이 물량 싹 받아가지고 그들은 큰 판을 짜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트코인 단기적으로 샀다 팔았다 이런 투기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영구적인 홀더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고래들 보유 비중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 결국에 표면적으로는 가격은 우리가 원하는 엄청난 폭등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수면 아래에서 고래들은 계속해서 야금야금 개미들 조막손에 있는 비트코인 다 뺏어가고 있다. 그리고 시장에 언제나 가장 정확한 건 뭡니까? 바로 인간지표다. 보통 이런 식으로 소셜 볼륨, 여기저기서 개미들 대중들이 막 환호할 때 그때는 언제나 고점이었다. 그러면서 시장이 조정이 나왔는데, 최근에도 비트코인 다시 조금씩 언급이 나오고 있었다가 또 안 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언급이 완전히 줄었다. 이 얘기는 뭐냐? 지금 대중들이 관심을 꺾고 지쳐가지고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 언제나 이런 자리는 대상승을 하기 전 굉장히 좋은 눌림 구간이었다는 거. 제가 봤을 때 지금 대중들 관심도가 바닥인 이 시점이 어떻게 보면 다음 새로운 대상승 파동을 가져가기 전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이클은 과거와 다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 생각하시는 거다. 지금까지 3번의 반감기 패턴과 지금도 정확하게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보통 반감기 전 1년 동안 프리불장 보여주고 반감기 이후에 진정한 대불장을 보여주면서 신고점을 갱신했고, 과거 17년 사이클 같은 경우도 반감기 전 1년 동안 프리불장, 그 다음에 메인 불장은 반감기 이후 1년, 그리고 21년 사이클도 프리불장 이후에 반감기 이후에 진정한 불장이 왔는데, 지금도 뭡니까? 반감기 전 작년 23년에 프리불장 만들어줬고 지금 지지부진하면서 개미들 진정한 불장 가기 전에 개미 털기 작업 진행되는데, 이 시기 끝나면 1년 동안 어떻게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 불리시한 흐름, 과거의 패턴과 지금 정확히 전혀 다를 것 없이 그대로 시나리오대로 잘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뷰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게 없다.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조금 청산맵으로 단기 흐름도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보자면, 아직도 비트코인이 다시 71K까지 올라왔는데도 아직도 시장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락할 거다, 가짜 반등이다 라고 하면서 숏을 잡고 있는 선물 개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보통 이렇게 숏 물량 쌓여 있는다라고 하면 선물 고래색들 같은 경우는 숏 물량 다 잡아먹으면서 스퀴즈로 가격을 쭉 올려줄 수 있고, 핵심적인 마의 구간 제가 어디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72K. 지금 마의 벽 72K에는 아직도 파이어 차트 흐름상 굉장히 강한 매도벽이 위치하고 있고,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거, 결국에 이런 매도벽도 두드리면 열린다, 계속 시도하다 보면 뚫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2번이나 실패를 했지만 다시 한번 두드려 준다라고 하면 강력하게 이 매물까지 소화하면서 쭉쭉 올려쳐주면서 6월달에 또다시 신고점을 갱신하려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일단 갈색 고래들은 약간의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고용지표 발표와 실업률 발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리스크를 해칭하기 위해서 매도를 하는 움직임을 가고 있다라고 보이고, 스마트한 트레이딩을 하는 보라고래는 아직도 계속 강력한 매수세로 불리시하게 흐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바로 트리거인 고용지표만 잘 나와주면서 금리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가 된다면 충분히 불리시한 흐름 하반기부터는 가져갈 거다.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들이 의심되고 불안하실 때마다 우리 뒤에는 누가 있냐? 비트코인을 열렬하게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시장에서 홍보 담당관 역할을 해주는 세계 1위 자산운용사이자 세계 최대의 세력인 블랙록이 있다는 거. 이 열차는 블랙록이 멈추기 전까지는 계속 갈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중심 딱 잡고 시장에 잘 버티시면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 정보 누구나 다 편하게 참고하셔가지고 성공적인 투자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금요일 오늘도 모두 한 주 고생 많으셨고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